불과 3주 전 발표된 아주 새로운 연구 결과는 여러분이 혈압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들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해왔습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이다. 이것이 목표이며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국의 학협회지 JAMA에 실린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120, 80이라는 목표는 오히려 낙상과 뇌졸중,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수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노년층을 위한 진짜 혈압 수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목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적고 나가시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노년층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혈압이 너무 낮을 때 어떤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노년층이 무리하게 120, 80을 맞추려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낮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낮은 혈압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혈압 수치와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줄 엘리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엘리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78세였습니다. 그녀는 68세 때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당시 혈압은 150이 88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2개월 후 혈압은 138, 82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만족했지만 목표는 여전히 120, 80이라며 약 용량을 늘렸습니다. 다시 2개월 후 128, 76까지 내려갔지만 의사는 완벽한 이상적 수치를 위해 두 번째 약물을 추가했습니다. 엘리너는 20년 넘게 봐온 주치의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자 혈압은 120이 78이 되었고 의사는 완벽하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가장 낮은 상태다라며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너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약간의 피로감이 있었지만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마다 몇 초간 세상이 빙그르르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의사에게 이를 알렸지만 의사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노화 현상일 뿐이니 천천히 일어라고 조언했습니다. 엘리너는 조언대로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어지럼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소파에서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꼈고 행동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걱정되어 병원에 다시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혈압 수치가 좋으니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혈압을 120이 78로 낮춘 지 3개월 후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엘리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방이 격렬하게 회전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침대 옆 탁자 모서리에 오른쪽 엉덩이를 강하게 부딪혔고 극심한 통증으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그들은 엘리너의 혈압을 자세별로 측정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118, 74였으나 앉았을 때는 62분의 94, 일어섰을 때는 무려 54분의 8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심각한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약물로 인해 혈압이 너무 낮아져 일어섰을 때 신체가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러움과 낙상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고관절이 완전히 골절되었고 78세의 나이에 위험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감염, 혈전, 마취 부작용 등의 위험이 있었지만 걷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과 3주간의 재활시설 생활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독립적인 삶은 사라졌고 옷 입기부터 걷기까지 모든 일에 도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20년은 늙어버린 듯했습니다. 4개월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엘리너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걷는 것이 두려워 보행기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폐에 체액이 고여 폐렴이 발병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79세 노인에게 폐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쇠약해진 몸은 감염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너의 딸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혈압을 그렇게 낮추기 전까지는 건강하고 활동적이셨어요. 120, 80을 맞추고 나서부터 넘어지기 시작했고 그 낙상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120, 80이 완벽하다고 했지만 그 완벽한 수치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20, 80이 모든 사람, 특히 노인에게는 완벽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5세, 특히 70세 이상인 분들에게 무리하게 120, 80을 목표로 하는 것은 엘리너와 같은 낙상, 골절, 그리고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댓글로 어지러움이라고 남겨주세요. 이것은 혈압이 나이에 비해 너무 낮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엘리너의 사례는 예방 가능한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주치의가 78세 노인에게 120, 80은 너무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나이와 노인의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적 지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에게 적합한 혈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40대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70대에게는 위험한지, 노인의 신체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별표 혈관의 경직성, 동맥경화, 별표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젊고 유연한 혈관과 달리 딱딱한 혈관은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할 때 압력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뇌와 같은 중요 장기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보다 약간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120, 80은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만 혈관이 딱딱한 노인에게 이 수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압력 수용체, 베로리셉터의 민감도 저하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압 변화를 감지하여 심박수와 혈관 상태를 조절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 센서가 즉각 반응하여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센서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미 혈압이 낮은 상태에서 센서마저 늦게 반응하면 몸이 대처하기 전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과 낙상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 민감성입니다. 노년층은 신장과 간 기능이 저하되어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약물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고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50대에게 적절한 용량이라도 80대에게는 혈압을 지나치게 위험할 정도로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 요소의 변화입니다. 젊은 층에게 고혈압의 주된 위험은 수십 년에 걸쳐 혈관을 손상시켜 발생하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이 장기적인 심혈관 위험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입니다. 80세 노인에게 낙상은 몇 달 안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140, 85 정도의 혈압은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는 장기적 손상 예방을 위해 120, 80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지만 80대는 낙상 예방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수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5세, 70세, 80세 이상의 적정 혈압은 얼마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120, 80분 지침은
주로 40에서 6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혈압을 낮추는 것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75세,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인 스프린트, 에스페라인티 연구는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140 미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압을 최대한 낮추라는 권고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당뇨병 환자, 뇌졸중 경험자, 그리고 쇠약한 노인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80세 노인에게 이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주 전 미국의 학협회지, 제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는 75세 이상 노인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뇨병, 뇌졸중 병력, 쇠약함이 있는 실제 노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40 사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120 미만인 그룹보다 사망률이 낮았고 150 이상인 그룹보다도 낮았습니다. 혈압이 120 미만인 그룹은 낙상, 실신, 급성 신장 손상 및 사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150 이상인 그룹은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이 컸습니다. 생존율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스위트 스팟은 130에서 140 사이였습니다. 이는 노년층, 특히 75세 이상에게는 전통적인 목표보다 약간 높은 혈압이 뇌와 같은 주요 장기에 혈액을 더 잘 공급하고 기립성 저혈압과 낙상을 예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여러분 개개인의 정확한 목표 수치를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숫자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2세인 해롤드의 사례를 봅시다. 그의 혈압은 146/88이었고 의사는 약물로 124/78까지 낮췄습니다. 수치는 좋아졌지만 해롤드는 극심한 피로와 어지러움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가 당뇨나 심장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약을 줄여 혈압을 136/82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활력이 돌아오고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같은 72세인 마거릿은 당뇨와 심장병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146/88은 위험했기에 혈압을 낮춰야 했지만 120/80까지 낮추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130/80을 목표로 잡았고 그녀는 부작용 없이 잘 적응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목표 수치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당뇨, 심장병, 신장 질환 여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72세, 당뇨 있음 68세, 질환 없음, 여러분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인 83세 루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당뇨, 신부전,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 매우 쇠약했습니다. 혈압은 168/92로 높았지만 저는 공격적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이미 쇠약하고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혈압을 급격히 낮추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160/90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준보다 높지만 루스에게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낙상이나 입원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5년 후에도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20/80을 고집했다면 그녀는 훨씬 일찍 건강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주 쇠약한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도 젊은 사람보다는 높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70세의 윌리엄은 특별한 지병 없이 골프를 즐기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혈압은 142/84였고 의사는 낮추길 원했지만 본인은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당뇨나 심장병이 없으므로 현재 수치로 인한 위험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약물로 무리하게 120/80으로 낮추려다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더 큽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윌리엄은 약을 늘리지 않았고
수년째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압의 두 가지 숫자, 수축기, 이완기, 아래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보통 위쪽 숫자인 수축기에 집중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아래쪽 숫자인 이완기 혈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져 수축기 혈압은 오르지만 이완기 혈압은 같거나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두 수치의 차이, 맥압가 커집니다. 70세 노인이 150, 75인 것은 혈관 경직도를 반영하는 흔한 현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노년층의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축기가 140 정도라도 이완기가 너무 낮지 않은지 이상적으로는 65에서 70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리너의 경우 서 있을 때 이완기 혈압이 54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심장이 쉴 때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어지러움과 낙상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혈압이 너무 낮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신체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혈관이 딱딱하고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의 경우 적절한 압력이 없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노인의 수축기 혈압이 110 밑으로 떨어지면 뇌 혈류량이 감소하여 어지러움, 혼란,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를 단순 노화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저혈압으로 인한 뇌 관류 부족일 수 있습니다. 뇌 영상 연구들은 매우 낮은 혈압을 가진 노인들의 특정 뇌 영역에서 혈류가 감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인에 대한 과도한 혈압 강화 치료가 치매 발병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장 또한 적절한 혈압이 필요합니다. 압력이 너무 낮으면 여과 기능이 떨어지며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급격한 혈압 강화는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뇌졸중을 예방할 만큼은 낮으면서도 뇌와 신장에 혈액을 보내고 낙상을 예방할 만큼은 높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은 젊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단, 이것은 참고용이며 개별 목표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65에서 75세, 건강하고 활동적인 경우 수축기 130에서 140, 이완기 70에서 85가 합리적입니다. 심혈관 보호와 장기 혈류 공급의 균형을 맞춘 수치입니다. 75에서 85세, 비교적 건강한 경우 수축기 135에서 145, 이완기 70에서 85, 혈관 경직도를 고려해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습니다. 85세 이상 또는 쇠약한 노인, 나이 무관 수축기 140에서 150, 이완기 70에서 85, 낙상 예방과 삶의 질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당뇨, 뇌졸중, 심장병 병력이 있는 경우 수축기 130에서 135 정도로 조금 더 낮게 잡을 수 있지만 120 미만은 피하고 부작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 개별화가 필요하지만 보통 수축기 130에서 140을 목표로 하여 신장 관리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85세 쇠약함, 75에서 85세 당뇨 등 하지만 특정 수치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립성 저혈압을 피하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평소 수치가 좋아 보여도 약물이 너무 과하거나 몸에 맞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집에서 기립성 저혈압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분간 편안히 누워있다가 혈압을 잽니다. 수치를 기록하세요. 일어섭니다. 일어선 직후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압을 잽니다. 만약 일어섰을 때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진다면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예를 들어 누웠을 때 130, 80이었는데 서서 105, 68이 되었다면 25나 떨어진 것이므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엘리너는 무려 36이나 떨어졌기에 낙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4세 토마스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128, 76으로 의사는 완벽하다고 했지만 일어설 때마다 어지러웠습니다. 검사 결과 누웠을 땐 128, 76이었지만 서 있을 땐 58분의 98로 30이나 떨어졌습니다. 약물을 줄여 누웠을 때 혈압을 136, 80으로 올리자 서 있을 때 혈압도 118, 72로 안정되었고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수치가 높아졌다며 걱정했지만 토마스의 삶의 질과 안전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의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혈압을 찾기 위한 7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 혈압 측정, 아침, 저녁으로 2주간 측정하여 기록하세요. 병원 수치보다 정확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확인, 이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기록하세요. 증상 점검, 어지러움, 피로, 집중력 저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반 질환 고려, 당뇨, 심장병 등 자신의 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 기록한 수첩을 들고 가서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120, 80은 제 나이에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서히 조절, 약을 변경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변경하며 반응을 살피세요. 정기적 재평가, 6에서 12개월마다 목표가 여전히 적절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목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의사가 무조건 120, 80을 맞춰야 한다고 해요. 라는 분들은 제메이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130에서 140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그래도 증상이 있는데도 의사가 고집한다면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을 4개나 먹는데도 145, 88이에요. 라는 70세 이상 분들은 증상이 없다면 굳이 약을 더 늘리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이득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125였다가 145였다가 변동이 심해요. 라는 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평균값입니다. 76세 패트리샤는 118, 72로 조절되었지만 심한 어지러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기립성 저혈압이 확인되었고 약을 줄여 138, 78로 올리자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총명함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81세 조지는 172, 94로 다소 높았지만 약물 대신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158, 88까지 낮췄습니다. 완벽한 수치는 아니지만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혈압 관리가 단순히 숫자 맞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기능 상태, 삶의 질, 낙상 위험, 개인의 선호도를 모두 고려한 환자 중심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사가 여러분의 상태보다 숫자에만 집착한다고 느낀다면 댓글로 숫자 아닌 나를 치료해주세요라고 남겨주세요. 또한 치매 위험에 대해서도 중년기의 고혈압은 치매 위험을 높이지만 노년기에 지나친 저혈압 역시 뇌혈류 감소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혈압 130에서 145 범위, 이 뇌 건강에도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75세 이상 대부분의 노인에게 수축기 130에서 140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120 미만은 낙상과 신장 손상 위험을, 150 이상은 심혈관 위험을 높입니다. 쇠약한 노인은 140에서 150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립성 저혈압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해되신다면 댓글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다음 진료 때 의사와 상의하겠다면 의사와 상의함이라고 남겨주세요. 엘리너의 딸은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의사와 더 나은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낙상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의 65세 이상 지인들과 부모님께 공유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신 의학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나이에 비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너무 낮음,
적절하다면 완벽함, 의사와 상의할 계획이라면 의사와 상의함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혈압 목표와 기립성 저혈압 검사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높은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관리는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